5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거리에는 뱃살 같은 비가 죽죽 퍼붓고 있었다. 억진이가 배달부로 있는 냉면집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따르릉, 따르릉. 냉면집 주인은 전화기를 들고 점잖게 전화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10그릇이요?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주인이 억진이에게 말했다. 냉면 10그릇 얼른 해서 금강상해로 가져가거라. 잠시 후에 억진이는 국수 목판에다가 냉면 10그릇과 간장병, 고춧가루 그릇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얼른 몰아 금강상해로 향하였다. 몹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억진이는 속력을 내서 자전거를 몰았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질퍽거리는 길 위로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오고 있었다. 자동차는 억진이의 자전거를 보고선 연거푸 빵빵하며 경적을 울렸다. 억진이는 자전거를 세워 자동차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억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미끄러졌다. 그 바람에 배달하던 국수 목판이 잡을 새도 없이 길바닥에 폭삭 엎어졌다. 억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속도 모르고 비는 등떨미를 얼마나 세차게 내리치던지. 억진이는 그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바탕 울고 싶었다. 한 달에 월급이라곤 몇 푼 되지 않는데 엎어진 국수 10그릇과 깨진 그릇값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아니 그보다도 주인에게 또 국수를 전부 버렸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또 냉면을 주문한 상회에는 무어라 말을 하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동안에 심술 사나운 자동차는 벌써 모른 척하며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억진이는 한참이나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간 자동차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이래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서 우리 누님을 빼내오나? 억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그릇들을 주워 담았다. 억진이는 가여운 소년이었다. 작년만 해도 어머니와 누나인 억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억년이는 제사 공장에 다니며 조금씩 돈을 벌었다. 억진이도 소일거리를 해서 몇 원씩이라도 보태며 근근히 지냈다. 그러다 어머니가 병환이 나시면서 약값이 적지 않게 들어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어머니의 병환에는 차도가 없었다. 효성이 지극한 억진이 남매가 여러 생각을 한 끝에 누님인 억년이가 술집에 들어가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렸다. 억진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 술집에서 누님을 빼내오기로 하였다. 그래서 누님은 술집에 가 있는 몸이 되고 억진이는 냉면집에서 배달부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억진이 남매는 가엾게 동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참 만에 억진이가 냉면 그릇을 목판에 담아 들고는 힘없이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다. 주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지나갔던 자동차가 또다시 달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억진이의 앞에 우뚝 멈추었다. 억진이는 그 자동차가 미워 잔뜩 흘겨보다 옆으로 비켰다. 그런데 누군지 자동차에서 억진아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누님이었다. 억년이는 자동차에서 불이 나게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너였구나. 어쩐지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럴싸하더라. 억년이는 억진이의 손을 단단히 쥐었다. 아까 그 자동차는 억년이가 있는 술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억년이는 차에 있던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넘어진 아이가 억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단번에 자동차를 잡아타고 달려온 것이었다. 억년이는 비단 옷이 비에 젖는 것도 상관치 않으며 억진이의 손을 쥐고선 한참이나 억진이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억년이의 고운 뺨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억년이는 억진이의 손에 무언가를 슬그머니 쥐어주었다. 억진아, 난 바빠서 이만 가야겠다. 억년이는 급히 자동차를 타고 가버렸다. 억진이의 손에 쥐어진 것은 누님이 늘 귀하게 여기던 금반지였다. 억진이는 그 반지를 보고 누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억진이는 전당포에 그 반지를 맡기고 돈 5원을 얻어서 냉면값과 그릇값을 물어주었다. 억진이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오냐, 더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누님의 반지도 찾고 누님도 찾아 잘 되어야 한다.